네, 안녕하세요. K-에듀파인 중앙상담센터 최연아 강사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K-에듀파인 재산관리와 물품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교육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 재산관리의 주요 메뉴별 업무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 교육 목차입니다. 목차 순서대로 권한관리, 재산 신청 및 관리계획,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대장 정리, 회규 재산관리, 실태조사, 온비드 연계 및 사용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한관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관의 재산 담당자분들이 재산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K-에듀파인으로 로그인했을 때 통합자산관리, 재산관리 메뉴가 보여야 하는데요. 메뉴가 보인다는 것은 해당 메뉴에 재정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재정 접근 권한은 총괄 담당자, 기관 담당자, 업무 담당자 등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 부여자가 서비스 공통, 권한관리, 재정 접근 권한관리, 사용자별 사용자 권한관리에서 재산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사용자 권한관리 메뉴에서 사용자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사용자를 선택하고 조회한 다음 사용자 목록에서 클릭하고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에서 행추가를 클릭하면 사용자 그룹 목록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사용자 그룹 목록 창에서 세부 시스템을 재산관리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재산 관련 사용자 그룹이 모두 조회되는데요. 이 중 필요한 권한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권한 부여자가 서비스 공통, 권한관리, 재정 접근 권한관리에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세부 시스템을 재산관리로 선택하고 조회한 다음 조회된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부여할 권한을 선택하고 오른쪽 사용자 목록에 행추가하여 재산 권한을 받을 사용자를 추가한 다음 저장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재산 권한이 부여됩니다. 권한 담당자분은 사용자별 사용자 권한 관리나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관리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권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K-에듀파인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신청 및 관리 계획부터 살펴볼 거고요. 세부적인 목차 보시면 취득, 처분, 교환 신청, 그 다음 자체 승인, 관리 계획, 관리 계획 외 승인, 토지 취득 계약, 매각 계약 및 교환 계약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취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담당자가 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재산관리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 취득 대상 탭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기존에 등록해 놓은 취득 신청권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재산 취득 신청을 하려면 취득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기간이나 취득 구분 등의 필수값을 입력하고 재산 목록에는 취득할 재산을 등록하는데요. 기존 재산에 추가할 경우 대상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 대상 재산 대장 검색 창을 불러온 다음 재산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확인하여 추가합니다. 기존 재산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취득한다면 행추가하여 상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경우 아래쪽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재산 소유자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취득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득 신청 내용을 다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목록으로 이동되고 등록한 취득 신청권이 조회됩니다.
결제받을 취득 신청권을 선택하고 결제 요청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관리계획 외에 자체 승인 버튼 중 하나를 한 번 더 클릭하여야 결제 요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팀 내용에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진행할 때는 자체 승인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승인 버튼만 보여집니다. 승인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득 신청을 하여서 재산 취득 신청이 완료됐어도 사정에 따라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 여기 있는 변경 신청 버튼을 이용하여 승인 완료된 취득 신청에 대해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 대상 탭에서 승인받은 취득 신청권을 조회하고 선택한 다음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승인 반려된 취득 처분을 변경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뜨는데요. 확인을 하게 되면 변경 신청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되고 변경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내 팝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변경 신청서를 진행하여 승인되면 기존의 신청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니까 확인하신 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변경 신청하실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라서 참고로 넣었는데요.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신청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오류가 알림되니까 당황하시지 말고 저장 후에 이전 신청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변경 신청 내용을 다 입력했다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목록으로 이동되고 취득 신청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따라 관리계획 외에 자체 승인 중 선택하여 결제 요청하고 승인 받으시면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담당자가 재산 처분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면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 처분 대상 탭에서 진행하는데요. 조회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기존에 등록된 처분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신규로 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처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처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 처분 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사용기간, 처분 구분, 처분 연도, 처분 분기 등의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한 다음 대상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처분 대상, 재산 대상 검색 창이 호출되는데요. 이 팝업 창에서 처분하려는 재산 대상을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단에 매수 예정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역시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처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분 신청 내용을 다 입력했다면 저장하여 다시 처분 대상 목록으로 이동한 다음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취득 대상 결제와 마찬가지로 자체 승인, 관리계획 외 관리계획 중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교환 신청 보겠습니다. 빈번하지는 않지만 가끔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교환 대상 메뉴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을 교환 대상 탭에서 신규로 진행할 거라면 교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재산 교환 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진행하시는 방법은 앞서 본 취득 신청이나 처분 신청과 동일합니다. 상단에 재산 교환 신청 정보의 필수값을 입력하고 대상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불러와서 교환할 대상 재산을 선택하고 확인하여 교환되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하단에 교환 내역 취득 정보와 교환 예정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다시 교환 대상 탭 목록으로 이동되고 해당 건을 선택하여 결제 요청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자체 승인 관리 계획 중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취득, 처분, 교환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등록한 취득, 처분, 교환 신청권에 대해 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신청을 진행하면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자체 승인, 관리계획 외 관리계획입니다. 자체 승인은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체 승인만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승인이나 관리계획 외 관리계획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승인 요청이 가능한데요. 관리계획 외로 요청하시면 지역심의회의 심의까지 받는 것이고 관리계획으로 요청할 경우 지역심의회를 거쳐 시도교육청 관리계획으로 진행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관리계획 의결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자체 승인으로 승인받는 방법 보겠습니다. 취득, 처분, 교환 신청 시 자체 승인권의 경우 목록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고 결제 요청을 클릭하면 관리계획, 관리계획 외 자체 승인 버튼이 표시되는데요. 자체 승인을 클릭하여 결제 요청을 진행하고 승인받으면 완료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이나 관리계획 외로 승인받는 진행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의 취득, 처분, 교환 탭에서 승인받을 건을 선택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보여지는 관리계획이나 관리계획 외 버튼을 클릭하고 승인 요청을 하여 먼저 자체 승인을 완료합니다. 자체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권은 관리계획, 관리계획 외 공유재산 심의 등록 메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원청의 재산 담당자가 해당 건을 승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습니다. 승인할 경우 만약 해당 건이 관리계획 외 승인 요청건이라면 그대로 승인이 되어 최종 완료되는 것이고요. 해당 건이 관리계획 승인 요청건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시도교육청 메뉴인 시도교육청 관리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승인 요청건을 저장한 다음 결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등록에서 조회되고 해당 건을 승인 또는 부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등록에서 승인됐다면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의결 등록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거나 부결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결이나 부결까지 하면 관리계획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인 절차는 취득이나 처분 그리고 교환 신청 시 모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재산 취득 및 처분 계약 보실 텐데요. 먼저 토지 매입 계약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계약 탭에서는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에 대해 등록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를 하는 메뉴이고요. 처음 진행하시는 거라면 계약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토지 매입 계약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토지 매입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매입 토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토지 매입 승인 목록 팝업을 불러와서 해당 건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 토지 매입 승인 목록은 재산 취득 신청 시 토지로 취득 신청하여 승인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거래처 정보와 분납 지급 예정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 목록으로 이동한 다음 결제 요청하고 승인받으면 토지 매입 계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교환 계약인데요. 진행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계약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교환 계약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계약 정보와 교환 토지 목록을 등록하는데요. 교환 계약이니까 교환 토지 목록에는
처분 토지와 취득 토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계획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교환 승인 목록 창이 불러와지고 이 창에서 해당 재산을 선택하여 등록하는데요. 이 교환 승인 목록은 앞서 재산 취득 신청에서 교환 신청으로 승인받은 내역이 조회됩니다. 하단의 거래처 정보와 분납 징수 예정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목록으로 이동되고 결제 요청하여 승인 완료하면 교환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교환 계약은 계약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징수 요청입니다. 해당 교환 계약을 승인 완료한 후에 계약서를 조회하여 상세 내역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 분납 징수 예정을 보시면 징수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제 완료 전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결제 완료가 되고 나면 활성화되어서 징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수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K-에듀파인 수입의 징수 결의 화면으로 이동되고 징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계약으로 처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장 정리를 해주어야 재산 대장에서 감소 처리가 되어 결산에 반영됩니다. 대장 정리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로 진행하려면 계약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매각 계약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 재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처분 재산 승인 목록에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여기 처분 재산 승인 목록은 재산 처분 신청에서 처분 매각 또는 처분 용도 폐지 후 매각으로 승인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런 다음 하단의 거래처 정보와 분납징수 예정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고 목록으로 이동한 다음 결제 요청하여 승인 받아주시면 됩니다. 매각계약도 교환계약과 마찬가지로 승인 완료 후에는 매각계약 승인권의 상세 정보를 조회한 다음 징수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징수 결의를 진행해 주어야 하고 매각이 완료된 후에는 대장 정리를 해주어야 재산 대장에서 매각 처분으로 감소 처리되니까 잊지 말고 대장 정리까지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일시사용허가서 순서로 진행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 메뉴에 신청서 목록 탭 보겠습니다. 신청서 목록 탭은 사용허가, 대부, 일시사용허가의 구분 없이 신청서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등록 방법은 먼저 신청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고 신청서 정보를 입력한 다음 대장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재산 대장 검색 창에서 재산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임대 구분 선택에 따라 사용허가라면 행정재산이 조회되고 임대 구분이 대부라면 일반 재산이 조회됩니다. 내용을 다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신청서 목록으로 이동되고 등록한 신청서가 조회되니까 선택해서 결제 요청하고 승인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허가를 진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허가 탭에서 허가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허가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신청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허가 대부 신청서 목록 창을 불러온 다음 앞서 완료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신청서 내용이 연계됩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에 분납징수 예정 정보와 추가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꼭 신청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해도 사용허가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청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 등록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고
대장 검색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허가 등록할 재산 대장을 바로 선택한 다음에 이어서 아래의 분납징수 예정 정보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연계하거나 수기로 등록하거나 다 사용허가 등록을 저장했다면 다시 사용허가 탭의 목록으로 이동하여서 해당 사용허가권을 결제 요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완료된 사용허가서를 조회하여 징수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분납징수 예정에 있는 징수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고 클릭하면 수입의 징수 결의로 연계되어 징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 징수 요청을 교육청 수입 연결로 했다면 교육청 수입 관리로, 학교 수입 연결로 했다면 학교 수입 관리로 징수되니까 업무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부 진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대부 탭에서 계약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부 계약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신청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허가 대부 신청서 목록에서 앞서 완료한 대부 신청서를 선택하고 확인하여 분납징수 예정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신청서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신청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 계약서 등록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고 대장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대부 계약할 재산 대장을 바로 선택합니다. 이어서 분납징수 예정 정보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이렇게 대부 계약을 등록했다면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제 요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완료 후에는 해당 완료된 대부 계약을 조회하여 징수 요청을 진행하여 수입의 징수 결의로 연계하고 징수 요청합니다. 일시 사용 허가도 진행 방법은 동일한데요. 일시 사용 허가 탭에서 일시 허가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시 사용 허가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신청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목록에서 앞서 등록한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 분납징수 예정 정보와 추가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일시 사용 허가서 등록 내용을 수기로 입력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분납징수 예정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일시 사용 허가서 등록을 저장했다면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제 요청하고 승인받습니다. 승인 완료 후에는 해당 완료된 일시 사용 허가서를 조회한 후 징수 요청을 진행하여 수입의 징수 결의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산 대장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보시면 공유 재산 취득 및 증축, 처분 대상 관리, 미검수 대장 등록, 미검수 증감 등록, 그리고 물품 상호 전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대장 관리는 내용은 K-에듀파인 재산 대장에 재산을 취득 등재하고 처분 등재하는 방법인데요.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 업무 처리 흐름입니다. 흐름도를 보기 전에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앞서 재산 취득 신청 및 관리 계획에서 취득 승인을 받고 처분 승인 받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취득이나 처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K-에듀파인 재산 대장에는 취득이나 처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메뉴명이 취득 신청과 처분 신청이어서 승인을 받으면 취득이나 처분된다고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취득 승인은 지출하기 전에 이런 취득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실제 재산 대장에 등재를 하려면 지출이 완료된 후에 검수나 결의를 연결해서 등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분의 경우도 처분 신청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처분 신청을 해서 승인을 완료했어도 재산 담당자가 반드시 해당 재산 대장을 감소 처리해 주어야 처분이 완료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인 취득 등재 업무 처리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대장에 취득 등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출된 검수 확정권을 연계하여 대장정리 대상 목록의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에서 등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검수 확정권을 연계할 수 없는 경우 재산 대장 관리에서 신규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특성상 취득을 했을 때 대장을 신규로 등록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재산의 증가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재산을 대장에 등재할 때는 취득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검수 연계라면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검수 미연계라면 재산 대장 관리에서 신규 버튼으로 등재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수권을 연계하여 신규 대장을 등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K-에듀파인 계약 시스템에 검사 검수를 진행하여 지출하는 경우 검사 검수 확정이 되면 재산관리의 대장정리 대상 목록 메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 탭에서 조회됩니다. 재산 담당자는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 탭에서 계약일자, 검수일자 등의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한 다음 검수 목록에서 대장이 등록할 검수권을 선택하여 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산 대장 관리 입력 화면으로 이동되고 여기서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결제 없이 재산 대장에 등재됩니다. 이번에는 검수권을 연계하여 기존에 있는 재산 대장에 증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조회한 다음 증감 등록할 검수권을 선택하고 증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 대장 검색창이 불러와지는데요. 지금 선택한 검수권을 증가로 추가할 대장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선택한 재산 대장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되고 재산 증감 등록 탭의 하단의 증감 이력에 앞서 선택한 검수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하면 해당 재산 대장의 증가 이력으로 추가되면서 대장에 등재됩니다. 이렇게 검수권을 하나의 대장이나 하나의 증가분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는데요. 다음은 검수권을 여러 개의 대장으로 등록하는 N개 분할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의 검수 목록에서 등록할 검수권을 선택하고 N개 분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정리대상 계약 내용과 등재대상 재산 목록이 보이는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위의 검수권을 여기 보이는 증감 등록이나 대장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나눠서 재산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재하는 방법은 앞서 대장 등록이나 증감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검수권을 대장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인데요. 해당 검수권을 선택하고 비용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고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로 반영됩니다. 이 외에 재산 담당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 탭에서 아래 스크롤을 옆으로 밀어보시면 정리사용기간명과 정리 업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리사용기간명을 지정하면 설정된 기간에서 해당 검수권으로 재산 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재산 담당자가 정리사용기간명을 다른 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장하면 지정받은 기간의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에서 정리기간을 체크하고 조회하면 조회됩니다. 그러면 정리기간에서는 해당 건으로 재산 대장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리 업무의 경우 단순히 숨기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재산이나 물품 중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정리 업무를 물품으로 지정해 놓으면 위에 정리 업무 물품 제외를 체크하고 조회했을 때 조회되지 않는 숨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으로 지정하면 물품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물품 관리로 넘어간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검사 검수 완료가 되면 재산과 물품에 동시에 조회되는 것이지 재산에서 정리 업무를 물품으로 한다고 물품 관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 정리 대상 목록의 처분 대상 탭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앞서 재산 취득 및 처분 계약 메뉴에서 교환 계약이나 매각 계약을 진행한 계약 완료건이 조회됩니다. 교환이나 매각을 하면 당연히 그 대상 재산의 경우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완료 후에는 대장에 감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처분은 담당자분들이 대장에서 직접 수기로 감소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계약으로 처분된 건의 경우 지금 보시는 처분 대상 탭에서 조회해서 대장 정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장에 처분된 이력으로 자동 등재됩니다. 그러니까 교환이나 매각 계약으로 처분하셨다면 반드시 처분 대상 탭에서 대장 정리를 클릭하여 감소 처리까지 해주셔야 처분이 완료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수권을 연계하여 대장에 등재하는 방법과 계약을 연계하여 대장에서 처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검수한 자산이라면 누락 자산 등재라도 검수를 연계하여 대장에 등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검수권을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검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검수 연결 없이 신규로 재산 대장을 등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미검수 대장 등록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산 대장 관리 메뉴에 이동해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 대장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재산 대장 관리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때 선택한 재산 종류에 따라 하단의 입력 내용이 달라지니까 종류에 맞는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재산의 경우 매년 결산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산 반영 일자는 반드시 마지막 결산일 이후 날짜로 지정하셔야 되고 이전 연도로 소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수 연결과 지출 결의 연결창이 있는데요. 검수권은 앞서 진행한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에서 연계해서 등록할 때 보여지는 거고요. 지출 결의 연결은 미검수한 지출 결의를 연계하는 창입니다. 다시 말해 검수 없이 지출한 미검수 결의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수한 지출권은 조회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취득 구분인데요. 취득 구분 선택할 때 앞에 별 표시가 있는 취득 구분은 그런 취득 구분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결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대장의 등재가 완료됩니다. 취득 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취득 구분 옆의 물음표를 클릭하면 재산관리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과 속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검수 증감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증감 등록이니까 당연히 기존 대장을 선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산 대장 관리에서 증감 등록할 재산 대장을 조회한 다음 해당 재산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재산이 대장 상세 내역으로 이동되는데요. 재산 증감 등록 탭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증감 이력을 등록할 수 있는 입력창이 보입니다. 증감 등록을 하려면 먼저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증감 구분, 증감 사유, 증감 일자 등의
필수값을 입력하여 저장한 다음 증감 사유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 재산 대장 상세 화면의 재산 증감 등록 탭에서 재산의 감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재되어 관리되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계약건과 계약건이 아닌 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계약건, 그러니까 교환이나 매각으로 계약서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 완료 후 대장 정리 대상 목록의 처분 대상에서 대장 정리를 하면 처분이 완료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모든 감소 처리는 재산 담당자가 직접 수기로 지금 보시는 대장 상세 내역의 재산 증감 등록 탭에서 증감 구분을 감소로 하여 감소 처리를 해주셔야 재산 대장에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재산을 처분할 때 처분 신청하여 승인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계약건은 계약 완료 후 처분 대상에서 대장 정리하고 계약건이 아닌 처분건은 반드시 담당자가 해당 재산 대장을 더블 클릭하여 상세 내역의 재산 증감 등록 탭에서 감소로 처분 처리해야 대장에 반영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은 물품 상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품 상호 전환 메뉴로 이동해서 보시면 인계 탭과 인수 탭이 있는데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인계 탭은 재산을 물품으로 전환하는 메뉴입니다. 상호 전환 인계 탭에서 먼저 요청 등록 인계 버튼을 클릭하여 인계 요청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인계 요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대장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으로 전환할 재산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상호 전환 대상 재산 대장 검색창에는 용도 폐지하여 일반 재산 상태인 대장만 조회가 됩니다. 당연히 상호 전환 인계 작업을 하시기 전에 해당 재산은 용도 폐지를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하고 나면 다시 인계 탭 목록으로 이동하여 등록한 상호 전환 인계건을 결제 요청하고 승인받으면 재산에서 물품으로 상호 전환 인계가 완료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산 담당자가 진행하는 업무이고요. 다음 인수 작업부터는 물품 담당자가 물품 관리에서 인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물품 상호 전환 인수 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수 탭에서 조회하면 물품 담당자가 물품에서 재산으로 상호 전환 인계한 내용이 조회되고 인계받은 물품을 재산 담당자가 재산으로 전환 등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메뉴입니다. 인수 탭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물품 재산 인수 목록에서 재산으로 전환 등재할 건을 선택하고 상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 재산 상호 전환 인수 상세 등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상호 전환 인수 확인서와 인수 정보 등을 입력한 후에 아래쪽에 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규 재산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전환된 물품을 신규 재산으로 등재하는 화면으로 미검수 재산 등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산 대장을 수기로 등록하여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다시 인수 등록 화면으로 전환되는데요. 위의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재산 대장이 승인 완료하면 재산 대장에 등재됩니다. 이 상호 전환의 경우 재산에서 물품으로, 물품에서 재산으로 작업이 연계되니까 중간에 작업이 멈추지 않고 완료가 되어야 대장에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나중에 결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업을 진행했다면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재산관리입니다. 폐교재산관리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폐교재산 담당자가 폐교재산 대장과 폐교재산의 활용 이력, 폐교 정보 등을 관리하여
상위 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메뉴입니다. 그럼 폐교 재산 대장 관리와 폐교 재산 활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교 재산 대장 관리는 폐교 조직 기준으로 재산 대장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이 폐교 재산 대장 관리 메뉴에서 폐교 재산으로 조회되려면 해당 재산이 폐교 조직과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교 조직과 연계하는 방법은 재산 대장 관리에서 현재 재산을 조회하고 폐교 기관명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폐교 목록조의 팝업이 호출되는데요. 여기서 폐교 조직을 선택하고 확인하여 저장하면 해당 재산과 폐교 조직이 연계되고 폐교 재산 대장 관리 메뉴에서 저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폐교 재산 대장 관리 화면인데요. 재산 대장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사용기간 변경을 하실 때 폐교 재산 여부를 예로 진행해도 폐교 재산으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폐교 재산은 폐교 재산 활용 관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먼저 폐교 재산 활용 관리에 활용 이력 등록 탭에서 대부나 자체 활동 등의 활용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폐교 정보 등록 탭에서 폐교의 설립 일자, 폐교 일자, 소재지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실 수 있고 옆의 이미지 등록 탭에서는 폐교의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탭에서는 현재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인데요. 실태조사 결과 등록과 실태조사 보고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관의 재산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 메뉴에서 토지와 건물의 실태조사 결과를 연도 단위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실태조사 결과 등록 메뉴에서 토지 실태조사 탭을 클릭하고 사용 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실태조사 이전 연도 복사 창이 조회되면 복사할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복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전 연도 복사를 진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 탭에서 작업을 했다 해도 토지만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모두 선택한 연도에 실태조사 내용이 동시에 복사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연도 실태조사건을 복사하지 않고 수기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토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건건히 등록하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 실태조사 탭에서 건물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건건히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토지 실태조사 결과 등록 화면으로 이동되고 실태조사한 내용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번호 옆의 돋보기를 클릭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등록할 실태조사 결과를 등록할 대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대장을 연계한 다음 실태조사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되는데 만약 기존의 재산 대장이 없다면 대장 번호 없이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 연계 없이 저장을 하면 대장 번호 칸에 토지는 X1, 건물은 X2로 표기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전 연도 복사하는 방법과 토지 등록, 건물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건건이 수기로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수기로 등록할 재산이 너무 많다면 대량 등록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대량 등록은 토지 실태조사 탭과 건물 실태조사 탭에서 각각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대량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먼저 현재 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실태 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서식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한 다음 저장하시면 실태 조사 내용이 등록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 실태조사 내용을 모두 등록한 다음에는 실태조사 보고 사용기간 메뉴에서 상위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실태조사 보고 사용기간 메뉴에서 먼저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생성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상위 기간에 제출됩니다. 이렇게 각 기관의 재산 담당자가 실태조사 사용기간 메뉴에서 제출하면 상위 기간 재산 담당자는 재산관리, 재산 관련 업무, 실태조사 보고 관리기간 메뉴에서 제출된 실태조사 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와 제출일자, 결산 상태 등이 확인되고 여기 분임 재산관리관의 초록색 기관명을 클릭하면 실태조사 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한 후에는 선택하고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기간을 접수했다면 바로 옆의 관리기간 보고 탭으로 이동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총괄 기간으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총괄 재산 담당자는 재산 관리의 재산 관련 업무, 실태조사 보고 총괄 기간 메뉴의 보고 자료 확인 탭에서 조회하여 하위 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한 다음 시도 보고 탭으로 이동하고 하위 기관의 보고 내용을 확인하여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온비드 연계 및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비드 기간 정보 관리에서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정보나 부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온비드 시스템에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하려면 온비드 연계관리, 기간정보관리 메뉴에 온비드 기간 요청 등록 현황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온비드 기간정보 검색창을 불러온 다음 기간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이어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온비드 기간 요청 등록 현황에서 확인되는데요. 기관이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기간 정보를 먼저 저장하고 이어서 실제 사용할 담당자가 회원 정보 관리에서 신규 회원 등록을 저장하면 전송 버튼으로 전송하면 먼저 저장해 놓은 기간 정보도 같이 전송됩니다. 그럼 회원 정보 관리 보겠습니다. 메뉴로 이동한 다음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회원 등록 창을 불러온 후에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온비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온비드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이후부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산 물건 정보 연계 요청 메뉴인데요. 온비드에서 매각을 진행할 경우 K-에듀파인의 재산 정보를 온비드로 연계하는 화면입니다. 매각을 진행할 재산 종류에 맞는
신규 매각 부동산, 신규 임대 부동산, 신규 기타 동산, 신규 유가증권 이런 진행할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하고 온비드 전송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연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일반 재산인 상태여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물품 관리의 물건 정보 연계 요청 화면인데요. 온비드 연계 관리 메뉴가 재산 관리에도 있고 물품 관리에도 있는데 동일한 메뉴이고 단지 연계 요청할 때 재산은 재산 종류가 물품은 물품 종류가 표시되니까 재산 담당 선생님과 물품 담당 선생님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 정보 관리, 회원 정보 관리, 재산이나 물품, 물건 정보 연계 요청 메뉴는 K-에듀파인에서 작성하여 온비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이고 이후에 공고나 낙찰 등의 작업은 온비드 시스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비드 연계관리의 이 밖의 메뉴들은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내온 계약 진행 정보를 단순히 확인하는 메뉴로 에듀파인에서 무언가를 등록하거나 수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 공고, 공매 현황 관리는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매각, 임대 요청한 물건에 대해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내온 공고, 공매가 진행된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이고 낙찰 결과 정보 관리는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매각, 임대 요청한 물건에 대해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내온 낙찰 결과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계약 정보 조회는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매각이나 임대 요청한 물건에 대해서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내온 계약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수수료 정보 관리는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매각, 임대 요청한 물건에 대해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내온 수수료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온비드 관리 내용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재산관리 교육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주요 질문을 정리한 내용을 첨부해 두었으니까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재산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